태권도를 사랑하는 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또한 전세계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국위 선양을 앞장서 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범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바람 같아서 연어새 벌써 가정의 달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에 오노균 태권도 TV, 약칭으로는 OKTV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KTV는 국기원장 100일의 공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은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면역력도 갖추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여 100일 잔치를 해주고 있죠. 또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도 취임하시게 되면은 100일의 업적을 조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 유래는 고려 충렬왕 때에 일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기편에 실린 고조선 건국의 역사에서 시작됐는데요. 거기에 이르기를 환인의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때 가까이에 살던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청하였거든요. 마침내 환웅이 신비스러운 쑥한 삼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하여 호랑이와 곰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 동굴에 들어가 먹었는데, 곰은 3-7일을 잘 버텨서 웅녀인 여자가 되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을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바로 단군 왕검이 되셨다. 이런 내용이 단군 신화로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제와 2세의 인본주의와 현세주의가 포함된 윤리 철학의 바탕이 되어 오늘날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이요 국기인 태권도 정신으로 면면이 계승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을 단군 신화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 100일 동안 태권도의 세계화와 무예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국기원의 수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장 선거가 과반수 불충이라는 미완의 작품으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절차상 하자라는 본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지난 2월 26일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판결을 받은 지 벌써 100일이 되는 시점이기에 단군 신화를 감히 인용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장 선거는 세계 200여 개국의 태권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달이라는 미완의 작품으로 태권도인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렬 원장께서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제25의 2 민사부에 제출하여 현재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건의 경위는 도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 간에 맺은 당선인 결정에 따른 과반수를 누가 득표했느냐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74명 중 당일 참석 62명에 최영렬 후보는 31표, 오노균 후보는 30표, 무효 1표의 상황에서 참석인은 과반수 득표를
한 자를 원장으로 한다는 국기원 정관 구조 7항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과 맺은 선거 위탁 사무관리에 따른 약정서에 유효투표소의 과반수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해석으로 선거에 참여는 했지만 무효투표가 된 1표를 뺀 나머지 과반수 득표자로 최영렬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 태권도 가족 여러분, 짧은 방송 시간 내에 근본 국기원 선거의 절차상 과정과 당선인 결정 과정을 요약하여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기원과 최 원장님이나 저나 모두 피해자가 된 것이고 나아가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도 송구함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100일을 초놈을 아껴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개혁하고 국난인 코로나19 사태 등을 총괄 대응하여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송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5대6 1억 5천만여 명의 태권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올림픽 태권도와 생활무예 태권도를 부흥시켜야 할 절대적의 시기를 그냥 보내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무예와 스포츠를 넘어 문화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가 브랜드로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기원도 오래전부터 태권도 문화사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예 태권도 활성화와 태권도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국기원은 세계적으로도 그 권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기원장 결선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국기원을 개혁하고 변화를 주장한 후보자로서 재투표, 즉 3차 투표를 통해서 최종 원장을 정당하게 선출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기원의 해석이 법 판단을 떠나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재투표 또는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불충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집행으로 결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국기원장을 공석으로 둘 것인가? 무예인답게 백원종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상생협치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양자가 조속히 결정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공정한 절차와 수순을 밟아서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100일의 국기원장 공백 상태를 여기서 멈추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용기와 지혜를 국기원과 최 원장님과 저에게 모아주시기 존중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로 제4강은 호국 보훈의 달로 월남 파견 태권도 교관단의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